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진실 탐사 K. 네, 뉴스 속 사건의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진실 탐사 K. 오늘도 최단비 변호사님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단비 변호사님은 축하해야 될 일이죠. 예,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위원도 네. 하시고 지금 법률자문단을 하고 계시기 아니요, 때문에. 특위만. 네네네. 그래서 하여간 이 타이틀은 말씀을 드려야 또 객관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그럼요. 예. 청취자분들도 감안해서 들으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실 압수수색,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첫날은 여러 고성이 오고 가다가 결국은 미에 무슨 오수 검색이 왜 보좌관 PC까지 하느냐 이러다가 나왔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것 같고요. 이 적법성이 절차가 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예. 김웅 의원 측과 공수처 측의 입장이 달라요. 예. 김웅 의원 측에서는 이제 자택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예. 형량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의원실입니다. 예. 의원실일 때 영장을 제대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보좌관한테 제시를 안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여기에다 아까 P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고발 사주와 예. 별건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수처에서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우리가 이제 적법하게 이제 입회인을 하고 있으면 영장을 제시를 적법하게 한 것이고 우리는 입회인은 보좌관이 있었고 그리고 자택을 할 때 이미 영장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범위에 다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영장 제시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오수 이런 것도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이고 이게 별건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적법 절차 위반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둘 다 일리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압수수색 예.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누구 말이 맞다라고 편들기가 되게 좀 그렇군요. 미묘한 예. 문제여서 예. 근데 어쨌든 정리는 일단 된 것 같고요. 이 컴퓨터 보좌진 PC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어제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예. 이제 아마 공수처 주장은 김웅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PC라고 영장에 기재됐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은 이건 내가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가 이제 그 진실인지 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정리가 됐으니까 예.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불법적이었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고발했다는 뉴스도 있던데 예. 이 부분은 그냥 좀 취하하고 정리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연루 사건인데요. 이 사건 내용은 일단 김준우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지 않은 걸 이 짧은 시간에 소화하려고 하니까 예. 말이 안 되는데 예. 이제 일단 시작은 한 10년 전 가까이로 올라가야 되고요. 예. 가장 최근의 것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2017년 5월, 6월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예.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갑자기 주식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을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아니요. 도이치 파이낸셜. 도이치 파이낸셜. 네,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0억 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있었는데 예. 이걸 갑자기 취소하고요.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억을 또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예. 이걸 샀던 가격 그대로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로 했던 20억 원치도 예.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였는데 예. 이걸 취소하고 갖고 있던 주식도 시세 차익을 최소한 2억 정도는 포기하고 팔아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였던 거죠? 네, 그게 20억이고 그냥 예. 주식을 또 2억치 갖고 있었던 것으로 예. 네, 40만 주를 또 갖고 있어서 그리고 갑자기 주식 시세 차익을 포기하는구나. 이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음표가 됐으니까. 이제 꼬이다가 더 올라가니까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그 수입차 자동차 리스와 관련된 금융업체 이게 모회사가 도이치
뭐죠? 그 모터스? 모터스인데 이 회사와 김건희 씨가 10여 년간 오랫동안 다양한 거래들을 해왔다라는 정황은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10년 전으로 올라가서 도이치 모터스가 시세 조작 혐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즈음 전으로 해서 김건희 씨와 금전적 거래를 이 도이치 모터스 사장인 권오수 회장과 있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게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세 조작 의혹에 좀 시세 조작에 가담하거나 쩐주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때 청문회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이죠. 경찰 내사 기록을 가지고. 네, 그때 이제 최이배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소명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소명이 좀 깔끔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도이치 모터스와 김건희 씨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또 그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라는 그 전시 기획 회사가 있는데 코바나 콘텐츠. 네, 코바나 콘텐츠. 이 회사에서 이제 뭐 로스코라든가 자코메디라든가 르코르비제든가 유명한 뭐 미술가 예술가들의 이제 관련한 전시회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10여 년간 그 도이치 모터스가 꾸준히 코바나 콘텐츠의 이 기획전에 계속 협찬을 쭉 해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또 최근에는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 선수가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했다는 게 아니라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과 김건희 씨 어머님 최은순 씨가 동일 IP에서 접속을 해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전히 이게 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와 관련해서 정치적 공방, 사법적인 뭐 소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게 지난해 4월에 이제 열린민주당 측에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그럼 벌써 지금 한 1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중반부터 이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돼서 7월에 검찰 인사에서 이제 수사팀이 대폭 보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러면 이게 수사 그리고 그 압수수색도 관련 회사들이 압수수색했잖아요. 지금 나온 얘기는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자료들이 확보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추석 전후로 김건희 씨를 소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까지 했고 1년이 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묵혀두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뭐 예를 들면 기소를 하건 불기소를 하건 더 이 사건을 묵히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오히려 대선 6개월 정도 앞둔 이 시점 정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기소건 불기소건 간에. 그렇죠. 공소시효 문제 관련해서 사실 논박이 좀 있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씨가 중간에 시세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언제 팔았느냐라는 시점이 좀 불명료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게 공소시효로 사실은 날아갈 수도 있는 사건이고 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어서 조금 애매한데 담당 검사들은 자기한테 배당됐으면 계속 미루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습니까? 근데 미룰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기소 편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수사가 뭐 잘 안 된다 그러면 캐비닛 안에 묵혀두고 싶었겠죠. 또 당시에만 해도 계속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근데 검찰총장 나왔고 이걸 묵혀두면 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또 욕을 먹을 것이고 미루다 결국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세 조작 관련 그 자체는 어쨌든 윤 총장으로서는 이제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뭐랄까 정치적인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또 이제 어느 일부 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도 열애 중이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랄까 이런 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경감되는 것 같긴 합니다. 배우자 문제니까. 근데 이제 가장 배우자도 이제 혼인 전 문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윤우진 전 세무소장 사건. 이거는 여야 정치권이 다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고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마당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때문에 네. 계속 이슈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것도 좀 사건이 길긴 합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윤우진 전 서장에 관련되어서 윤우진 전 서장이 이제 어떤 A 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챙겼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서장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련된 사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윤우진 전 이 세무서장이 누군지를 먼저 봐야 돼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윤대진 검사장의 형입니다. 형이죠.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어떠한 특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윤대진 검사장과 윤석열 전 총장과는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이 있느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처음에 내사를 받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는가? 변호사법 위반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2012년도에 내사를 하고 그때 내사를 하고 이제 수사를 받을 때 그때 예를 들면 관련되어서 어떠한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 접대를 했는데 이 접대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요. 근데 7번 중에 딱 한 번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봐주기 아니냐. 두 번째는 이제 수사를 받던 중에 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그렇죠. 출국하고 우리나라에 강제 송환이 됐을 때 인터폴에 의해서 인터폴에서 강제 송환이 됐죠.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관련자들이. 그러니까 구속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포영장을 안 발급했고요. 그리고 나서 법원을 통해서 영장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봐주기가 아니냐. 근데 이제 검찰 봐주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동생과 윤석열 전 총장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관련 있지 않냐. 이러한 이제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게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요즘 뭐 윤우진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그 예이모 씨와 관련해서 뭐 서운한 게 있으면 뭐 이거 받고 좀 풀어라라는 이런 영상이 또 인력 수표를 그냥 건네버렸잖아요. 공개된 적도 있어서 뭔가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건도 그렇고 우리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뭔가 관여됐다는 증거 증황은 굉장히 약하게 드러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은순 씨가 장모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덕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피탄을 맞아서 지금 요양급여 사건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 사건 때문에 3년 법정 구속형 받아서 구속돼서 재판 받고 있다가 최근에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 있든 아니든 이제 검증 과정에서 수사에서 제대로 묻혔던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옆에 서 있던 분들이 이제 구속되거나 유죄를 받는 일들은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미지의 흡집은 나겠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이 형사책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 변호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그때 소개받은 변호사는 윤석열 당시 검사로부터 소개받은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소명 과정에서 있었던 전화 녹음, 기자와의 전화 녹음도 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연락해 봐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말한 걸 녹음한 파일이 그 전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됐던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위증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뭐 모르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최담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그냥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건 변호사건 변호사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소위 돈을 내가 중간에 남겨먹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들. 브로커 방지법이구나. 브로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법의 취지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면은
보통 친족 같은 사람들한테 변호사 소개시켜주면 또 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말은 친족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소개를 안 시켜줬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소개를 시켜줬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가 어떤 건지 또 이런 것들이 고려는 될 수 있겠다.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관계를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K 최단비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